요즘 댓글을 살펴보니 머리 스타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군요. 65세 이후에도 나름 멋을 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도 계셨고 너무 자주 염색을 하니 두피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숱이 줄어들거나 윤기가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작은 변화만 주어도 한결 젊어진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공감대가 형성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놓치기 쉬운 머리 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하는 5가지 머리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안으로 어떤 스타일을 시도하면 좋은지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끗 차이로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니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5세 이후에는 어떤 머리 스타일을 피해야 하는지 5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짧은 스포츠형 헤어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예전에는 깔끔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짧게 자르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시원하게 보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적어지고 모발이 가늘어지면 너무 짧은 스타일은 오히려 두피가 과도하게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댓글 중에 머리카락이 옅어져서 도드라져 보인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실제로 모발과 두피의 색 대비가 크게 나면 얼굴 전체가 훨씬 나이 들어 보이고 인상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짧게 자르면 소위 말하는 머리카락 볼륨도 살리기 어렵습니다. 볼륨이 사라지면 얼굴선과 두피가 그대로 노출되어 주름이나 피부 탄력 저하 같은 부분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려면 얼굴 주변에 적당한 볼륨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카롭게 깎아낸 짧은 머리는 편리성은 있겠지만 동안 이미지를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어떤 스타일을 고려하시면 좋을까요? 머리를 너무 빡빡하게 깎는 대신 옆머리는 적당히 다듬고 윗머리에 살짝 볼륨을 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길이가 아주 길지 않아도 윗부분을 약간만 길러서 드라이로 볼륨을 살려주거나 가벼운 펌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반듯하고 날렵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 훨씬 젊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살짝 볼륨을 주는 시술이나 드라이 방법을 미용실에서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과하게 부풀린 볼륨 펌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볼륨이 없어지는 게 걱정이라 해서 무조건 펌으로 볼륨을 크게 살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댓글에서도 펌을 통해서 어려 보이고 싶다는 글이 많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볼륨을 넣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과장된 볼륨입니다. 모양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과정에서 뿌리부터 끝까지 머리카락이 너무 강하게 말려 올라가면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옆머리나 뒷머리를 과도하게 띄우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긴 해도 이질감이 커집니다.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강하기에 필요 이상으로 푹신해 보이는 펌은 오히려 연령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변에서 보셔도 아실 겁니다. 과도한 볼륨 펌을 하면 뿌리 부분이 갈라지거나 부풀어 올라서 모양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외출할 때마다 스타일링에 손이 많이 가고 결국에는 손질하기 어려워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펌을 자주 하면 두피나 모발 건강에도 무리가 됩니다. 댓글 중에도 잦은 파마와 염색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 있었는데 너무 잦은 시술은 피하시고 필요한 시점에 맞춰 적절히 볼륨을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젊어 보이려다 모발과 두피가 상해버리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지고 색도 퇴색되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펌으로 적절한 볼륨을 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뿌리 볼륨 펌이나 가벼운 S컬 혹은 C컬 정도로 부담 없이 살짝 컬을 넣어주면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 보이고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효과가 큽니다. 드라이하기도 간편하고 어색한 느낌이 없어서 유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한 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형태의 펌을 하되 머릿결 케어나 트리트먼트에 좀 더 투자하셔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어둡거나 반대로 너무 밝은 염색입니다. 흰머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염색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댓글에서도 염색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은 차라리 아주 밝게 탈색을 해볼까 하는 고민도 적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색을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얼굴 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너무 어두운 색을 선택하면 얼굴에 잡티나 주름 그리고 피부 탄력 저하가 도드라져 보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머리카락만 지나치게 밝으면 모발 상태가 손상돼 보이는 건 물론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색빛이나
흰빛에 가까운 밝은 색염색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잘만 어울리면 세련된 느낌이 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머릿결 손상만 두드러지고 얼굴과 이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짙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색감을 고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톤과 머리카락 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 동안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흑갈색이나 자연 갈색 계열처럼 적당한 톤을 유지하면서 가끔씩 부분적으로만 새치 커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뿌리 염색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 전체 염색을 자주 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부분 염색으로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넷째, 과도하게 층을 낸 날카로운 레이어 커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레이어를 많이 주어도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수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과도한 레이어 커트는 전체적으로 푸석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레이어를 많이 넣고 나니 끝부분이 갈라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겉보기엔 세련돼 보이려고 했는데 막상 드라이를 해도 금방 가라앉아 버리거나 모양이 제각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이른 대 정도가 되면 모발의 윤기나 탄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층이 너무 많으면 텁텁해지기 쉽고 깔끔한 인상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칼 같은 레이어는 자칫 날카롭고 예민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서 오히려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층을 어느 정도만 두는지 그리고 전체 길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레이어를 넣고 싶다면 약간만 넣어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리고 머리끝을 가볍게 정돈하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레이어 폭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연결이 부드럽도록 해주면 머리카락이 조금 가늘어도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때도 결정적인 것은 건강한 모발 상태라서 주기적으로 영양 케어나 홈케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극단적으로 긴 머리입니다. 60대나 70대에도 긴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긴 머리가 어울리는 분도 계시고 또 잘 관리하시면 우아한 분위기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단적으로 길게 기르면 염색과 펌으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기 쉽고 머릿결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으면 나이살과 함께 인상을 더 피곤해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길이가 길어지면 무게감 때문에 모발이 축 처져서 볼륨이 죽기 쉽습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지면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 매일 드라이 시간을 길게 가져야 하거나 묶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묶는다고 해도 정수리와 앞머리 부분이 납작하게 가라앉으면 오히려 나이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스타일링을 위해 화려하게 닦거나 업스타일을 해도 머리카락이 튼튼하지 않으면 잔머리가 많이 나와 부스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길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세미숏이나 미디엄 길이는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적절히 볼륨을 살리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묶고 싶으면 반묶음 정도나 가볍게 아래로 낮게 묶는 스타일만 해도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정수리와 옆머리 부분의 볼륨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쉬워서 어려 보인다는 평을 자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은 5가지 머리 스타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 너무 짧은 스포츠형. 둘, 과도하게 부풀린 볼륨펌. 셋, 지나치게 어둡거나 너무 밝은 염색. 넷, 과도하게 층을 낸 날카로운 레이어 커트. 다섯째, 극단적으로 긴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끗 차이로 또래보다 연령 젊어 보일 수 있을까요? 머리 스타일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머리가 잘 어울리려면 우선 얼굴형과 두상, 그리고 피부톤에 맞는 색상과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상과 헤어가 조화를 이룰 때 훨씬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시니어 패션 정보도 함께 찾아보시고 본인의 스타일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조금만 변화를 주었는데도 지인들이 훨씬 밝아 보인다고 하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앞머리 길이를 살짝 조절하거나 헤어 라인 근처에 부분 펌을 주어 볼륨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염색이 아닌 부분 염색만 해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훨씬 커다란 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샴푸 선택과 두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스타일이라도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발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가늘어지기만 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건조함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트리트먼트나 헤어 오일을 꾸준히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두피 전용 스케일링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가능한 한자극적인 화학 제품보다는 두피에 자극이 덜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염색이나 펌 시술을 할 때 미용실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본인 두피 상태와 모발 상태를 먼저 체크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중에 미용실에서
대충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머리가 상해버려서 후회하신다는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복잡한 헤어스타일은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단순해 보여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이 지속 가능한 젊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항상 모자나 스카프를 쓰는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에 맞춰서 머리 스타일을 너무 부하게 만들기보다는 간단히 정돈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피해야 할 스타일을 정리해보면 크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과하거나 극단적인 부분을 지향한다. 둘째로 자기 두상과 모발 상태, 그리고 피부톤을 고려해서 조화를 맞춘다. 셋째로 조금씩 자주 손질하는 게 훨씬 건강하고 자연스럽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패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과 생활 리듬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댓글 중에 본인은 70 이상이 되었는데도 스스로가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이마나 눈가 주름이 점점 더 보이고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져서 의기소침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 꼭 고가의 제품이나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어도 자신에게 맞는 살짝의 변화를 주었을 때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 보인다, 인상이 환해졌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변화가 주는 심리적 효과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것은 머릿결뿐 아니라 자신감이나 활력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젊어 보이신다, 예뻐 보이신다라고 말해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일상생활 전반이 좀 더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니어 패션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머리 스타일이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연구 자료를 보면 은퇴 후에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르신일수록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고 심리적 만족도도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스타일을 고수해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지금껏 별 생각 없이 관리해 오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지난날 잘못된 시술로 머리가 많이 상해서 고민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하루 쓰는 샴푸와 컨디셔너 혹은 트리트먼트 제품을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천천히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강한 제품이라도 어릴 때는 버틸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두피 건강이 손상되면 모발이 쉽게 끊어지거나 가늘어지고 염색 약을 쓸 때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화학 시술을 할수록 두피는 더 예민해지니 미리 케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생활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정수리 주변을 살살 눌러주거나 귀 주변, 목덜미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도 손끝으로 두피를 살살 문질러주면서 거품을 내고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로 오래 헹궈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을 쓰면 두피가 더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싱도 중요한데 모발 끝부터 살살 빗어 올라가야 덜 상합니다. 위에서부터 확 빗어내리면 엉킨 부분이 걸리면서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집니다. 젖은 상태에서 빗질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너무 세게 비비듯이 닦으면 머리카락이 마찰 때문에 상할 수 있으니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염색 관련해서는 색깔 선정이 제일 고민이시죠. 백발이나 흰머리가 많아지는 걸 감추고 싶어서 지나치게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어둡고 탁해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차라리 자연 갈색 계열을 선택해 주름이나 잡티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에서도 어둡게 염색했더니 주변에서 너무 색이 떠 보인다 혹은 얼굴이 왜 더 피곤해 보이냐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밝게 염색하신 분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황금색이나 붉은 기가 도는 밝은 갈색 등은 피부톤이 붉은 편이거나 어둡다면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껏 멋을 내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막상 거울을 보면 좀 뜨는 느낌이 들거나 주위에서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상했느냐고 물어봐서 상처받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른 톤으로 염색하시되 본인의 피부색이나 헤어라인에 곱슬 정도, 그리고 머리카락 상태까지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에 전체 탈색을 하는 등의 무리한 시술은 피하시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톤을 조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는 과정이 더 안전합니다. 중간중간 트리트먼트나 케라틴 시술 등으로 영양을 채워주면서 색을 입혀야 모발이 견딜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댓글에 파마를 했더니 머릿결이 너무 상했어요. 파마를 안 하니 볼륨이 죽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볼륨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볼륨을 얻기 위해 과도한 파마를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모발이 상해서 더 부스스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파마를 안 하자니 머리가 너무 납작해져서 고민이시라면 루트펌이나 뿌리 볼륨펌처럼 약하게 진행되는 시술을 고려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세게 말아 올리는 펌보다는 필요한 부위에만 집중해서 볼륨을 넣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파마를 하시는 분들은 파마와 염색 시기를 겹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와 모발이 동시에 큰 자극을 받으면 복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 길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짧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길지도 않은 중간 길이는 실용적이고 관리가 편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윗머리를 살짝 볼륨펌으로 살린 뒤 옆머리는 차분하게 다듬으면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지적이고 단정해 보이면서 동시에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면 묶는 것도 가능하니 외출할 때 시간이 없어도 가볍게 하나로 묶고 앞머리나 옆머리만 정리해도 깔끔해 보입니다. 다만 너무 세게 잡아당겨 묶으면 모발이 당겨져서 이마 라인이 올라가고 두피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에도 포니테일을 했는데 정수리 부분이 너무 납작해 보여서 고민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윗부분을 먼저 볼륨을 살짝 넣은 뒤 묶으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체적인 이미지 중에서 머리카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로 이미지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특히 노후 준비의 일환으로 자신의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가 정작 자신을 꾸미는 부분은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노후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해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주변 분들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 뭔가 기분 좋아 보인다는 말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니 얻는 게 참 많더군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나 건강이 우선이지만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결코 사치나 허영이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혜 아침 오디오북에서 다루는 인생과 노후의 여러 측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행복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여기서 잠시 머릿결과 함께 신체 전반의 건강을 챙기는 방법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머리카락을 멋지게 꾸며도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활기차게 외출하기가 힘들죠. 첫째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를 제때 챙기기 힘들다면 영양제나 보조제를 활용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적절한 운동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을 통해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머리카락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동네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체조를 시작했더니 머릿결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몸의 순환이 좋아지면 피부톤도 밝아지고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돌기 마련입니다. 셋째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발이 쉽게 빠지거나 얇아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취미생활이나 명상, 심호흡,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받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무조건 참거나 쌓아두기보다는 적절히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면서 헤어스타일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극단적 변신을 시도하다가 불만족스럽거나 실패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신의 생활 리듬과 어울리는 범위 안에서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65세 이후에 5가지 스타일을 피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너무 짧은 스포츠용 둘, 과도하게 부풀린 볼륨펌 셋, 지나치게 어둡거나 너무 밝은 염색 넷, 과도하게 층을 낸 날카로운 레이어.
커트 다섯째 극단적으로 긴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중간 길이 혹은 살짝 볼륨을 준 미디엄 숏 자연스러운 뿌리 볼륨펌 과하지 않은 염색 톤 적당한 층과 관리 가능한 길이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충분히 연료는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기분도 밝아지고 일상에서의 활동량이나 즐거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외적으로도 약간의 보탬이 되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댓글에서도 서로서로 팁을 나누고 각자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누구는 단순히 파마를 약하게만 바꾸었는데도 모임 갈 때마다 요즘 더 활기차게 사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시고, 또 누구는 앞머리 길이를 살짝 조정해서 눈가 주름이 살짝 가려지니까 젊어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바꾸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머릿속에 하나쯤 시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면 아주 반가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피해야 할 부분과 지켜야 할 원칙들을 숙지하면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니어 패션 감각을 조금씩 익히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불편한 옷이 아니라도 색의 조합이나 소재 선택만 달리해도 훨씬 우아해 보이고 화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가꾸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스타일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힘들게 시술을 받았다가 머리카락만 상하고 마음도 불편해지면 안 되겠지요. 만일 미용실에 가시기 전이라면 일단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 본인에게 맞을 법한 스타일을 충분히 참고해 보시고 헤어 디자이너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용실에 가면 내 머리가 이렇고 숱은 이 정도고 평소에 손질할 때는 이런 점이 힘들다.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다 정도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이너에게 전부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지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 모발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면 열의 아홉은 머리카락을 망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머리가 자라는 속도나 보완 방법을 차근차근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무리한 시술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편이 두피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제가 진행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이 또 일상에서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외모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가능한 한 내 몸과 마음을 건강히 가꾸고 또 아름답게 표현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모발과 두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기. 둘째, 무리한 시술이나 극단적인 스타일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과 색감을 찾기.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심리적 안정감으로 머리카락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기.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피해야 할 머리 스타일은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너무 짧은 스포츠형이나 과도한 볼륨펌, 너무 어두운 색이나 지나치게 밝은 색, 과도하게 층을 낸 날카로운 레이어 커트, 또 극단적으로 긴 머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멋부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 형태입니다. 꼭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고 즐겁게 노후 생활을 갖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도 여유롭게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시도와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과 노후가 한층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편안히 들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